수천 도의 초고온 화염을 견뎌내야 하는 단일 밀리미터 두께의 금속 벽 위에서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술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지난 2015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마주했던 그 적막한 침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굴욕의 시간은 오히려 잠자던 거인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제작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16,000파운드라는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왜 유인 전투기가 아닌 무인기용 엔진이라는 명분으로 우회로를 개척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견제를 피하면서도 단숨의 항공 선진국들의 100년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대한민국 특유의 치밀하고도 처절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깎아낸 그 차가운 금속 조각들이 어떻게 뜨거운 애국심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위대한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공정을 넘어 무너졌던 자부심을 다시 세우고 우리 하늘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이제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방 자립의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16,000파운드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술적 목표치를 넘어 세계 항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전략적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습니다. 현재 우리 KF-21 보람에 탑재된 미국산 F414 엔진은 기본 추력이 약 14,000파운드 수준이며 애프터버너를 가동해야만 비로소 22,000파운드 이상의 힘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려는 국산 엔진은 기본 출력 자체를 16,000파운드급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엔진보다 한 단계 높은 체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기본 추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투기의 심장이 더 강력해짐을 의미하며 이는 곧 추가적인 무장 탑재 능력과 연료 효율성 그리고 기동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옵니다. 특히 현대 공전의 핵심인 슈퍼크루즈, 즉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음속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기본 추력이 필수적입니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향후 KF-21의 완전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 3으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고 기체 덩치를 키우더라도 기동성을 잃지 않으려면 강력한 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엔진은 수출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F414 엔진보다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구매국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우리가 남의 엔진을 빌려 쓸 때는 수출 한 대를 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코드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새빵살이 신세였지만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그 모든 족쇄는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14,0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로 가는 길은 산술적인 수치 차이보다 수십 배 더 어려운 공학적 난제를 동반합니다. 공기 압축비와 연소 온도를 높여야 하기에 소재가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연구진이 이 가혹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성능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해야만 비로소 인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장치의 국산화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계급을 바꾸는 상징적인 도전입니다. 우리 기술진은 이미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늘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트, 엔진의 영역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독립의 길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국방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소의 시험대에서는 수천 도의 불꽃이 튀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엔진의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의 의지가 빚어낸 찬란한 결과물이며 우리 하늘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룩한 약속의 이행입니다. 16,000파운드의 심장이 고동치는 그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세계 항공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제 엔진의 가장 깊숙한 곳, 즉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는 소재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강력한 추력을 내뿜는 엔진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왜 이토록 소재 기술에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는 섭씨 1600도 이상의 초고온 환경에서 초당 수만 번을 회전하며 버텨야 하는 극한의 부품입니다. 이는 철이 녹아내리는 온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기에 단순히 금속을 깎는 수준을 넘어 원자 단위에서 결정 구조를 제어하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엔진 자립화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랜 엔진 조립 및 라이선스 생산 경험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쌓아온 세계적인 수준의 초내열 합금 기술의 결합입니다. 두산은 이미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며 영하와 영상 수천 도를 오가는 가혹한 환경에서 견디는 단결정 주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결정 주조란 금속 전체가 하나의 결정체로 이루어지게 하여 고온에서도 변형이나 균형이 생기지 않게 하는 마법 같은 공정입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엔진 수명 문제로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 미세한 소재, 공학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반도체와 정밀기계 분야에서 다져진 미세,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터빈, 블레이드 표면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차가운 공기로 막을 형성하는 필름 냉각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엔진 내구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항공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한화의 정밀 제어 역량과 두산의 소재 혁신이 만난 이 드림팀은 단순히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엔진 전체의 설계 마진을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국산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로 인해 단련된 엔지니어들의 뚝심이 이번 항공 엔진 프로젝트에서도 거대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누군가는 도면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금속의 배합 비율과 냉각 유로의 아주 미세한 각도 차이 하나가 엔진의 폭발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그 한 끗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지상 연소 시험을 반복하며 우리만의 데이터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국산 소재 기술은 비단 전투기 엔진에만 머물지 않고 민간 항공기 엔진과 고효율 산업용 가스터빈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쓸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금속의 성질과 화염의 흐름을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조립 공장을 넘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녹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터빈, 블레이드처럼 우리의 국방 자립 의지 또한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결단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주변국들의 논리적 공세를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하느냐 하는 정치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는 일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박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기술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믿음과 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소재의 혁신이 곧 우리 영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선을 돌려 우리를 향한 주변국들의 견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자 주변국들의 반응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노골적인 견제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일부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우리 기술진의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엔진 기술력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방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가장 강력한 인정의 형태라는 말처럼 우리 기술이 그들의 안보 이익을 위협할 만큼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엔진 기술은 국가 간에도 철저히 봉쇄되는 전략 자산이기에 누군가의 기술을 베끼고 싶어도 베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인 아이타르를 통해 아주 작은 나사 하나부터 복잡한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철저히 통제해 왔으며 우리는 그 높은 벽 앞에서 수차례 기술 이전 거부라는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연구진이 선택한 길은 모방이 아닌 정면 돌파였습니다. 우리가 무인 전투기용 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도 국제사회의 과도한 군비 경쟁 프레임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고출력 엔진 기술을 확보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유인 전투기 엔진은 기존 전력 균형에 민감한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무인기 분야는 개발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독자적인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그들과 대등하거나 혹은 더 높은 효율의 엔진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차 파워팩 국산화 성공을 통해 보여준 무서운 뒷심이 항공 분야에서도 재현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또한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엔진 수명과 신뢰성 문제를 한국이 소재 공학의 정밀함을 앞세워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모습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둑이라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한국은 더 효율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소음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 K9 자주포 개발 당시에도 독일이 엔진 공급을 중단하며 우리를 압박했을 때 우리는 결국 독자 엔진 개발로 응수하며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항상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번 엔진 개발 또한 우리 국방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자립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주변국의 억지는 결국 한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에 근접했다는 찬사와 다름없으며 우리는 오직 실력과 데이터로
그들의 입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우리 내부에 존재했던 뼈아픈 실책과 기술 종속의 현장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화려한 기술의 자립 뒤에는 여전히 남의 손에 맡겨진 우리 군의 소중한 눈과 귀가 겪고 있는 말 못할 고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자립의 당위성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전투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못하는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이제는 가장 뼈아픈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을 대신하던 거대한 무인기가 왜 지상에 묶여 있어야만 했는지 그 잔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를 마주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정찰 자산의 그림자와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진짜 정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술 독립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그 길만이 우리 영공을 진정으로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화려한 독자 엔진 개발 소식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뼈아픈 국방 기술 종속의 현실이 서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사례는 기술 자립이 없는 국방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군의 눈과 귀가 되어 북한 전역을 감시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 전략 자산은 도입 이후 끊임없는 결함과 부품 수급 난항으로 인해 비행 실적이 처참한 수준의 머물러 왔습니다. 정작 위급한 순간에 하늘을 날아야 할 정찰기가 지상 경납고에 묶여있는 광경은 우리 군의 감시 공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고장난 기체의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멀쩡한 다른 기체의 부품을 떼어다 돌려막는 이른바 동류 전환 정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외에 처음으로 이 기체를 도입했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정작 운영 유지 단계에서는 미국 업체의 부품 공급 지연과 막대한 유지 비용 요구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16,000파운드급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대답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그 핵심 기술과 부품 공급망을 타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유사시 우리 군의 작전 통제권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독특한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던 제이스타즈 K 사업이 타당성 검토와 예산 문제로 중단된 것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해외 업체들이 제안하는 화려한 솔루션들은 결국 그들의 플랫폼에 우리를 맞추라는 요구이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노예 계약과도 같은 구조를 띱니다. 이러한 종속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강국들의 하청 기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가동률 저하 문제는 단순히 정비 인력의 숙련도 문제가 아니라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숙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려한 구매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개발자의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엔진 하나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쇳덩이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군이 원할 때 언제든 하늘을 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스스로 개량할 수 없는 무기는 진정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국방 자립은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실질적인 토대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호크가 남긴 흉터를 교훈 삼아
이제 무인기부터 유인 전투기까지 아우르는 국산 엔진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남의 심장으로 하늘을 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럽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이 걸음을 멈춘다면 미래 세대는 더 큰 비용과 위협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독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더 단단하고 정밀한 국산의 SR 자산과 엔진을 결합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형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비상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우리 하늘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가슴 벅찬 결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도전을 넘어선 우리만의 위대한 비행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의 감동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가르는 웅장한 엔진 소리는 단순히 기계가 내뿜는 굉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우리의 국방 자립 의지가 터져나오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16,000파운드급 독자 엔진 개발은 우리가 더 이상 타국의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전략으로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주권 선언과도 같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재를 깎고 다듬어 화염보다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은 연구원들의 땀방울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심장을 단 전투기가 독도와 이어도 상공을 누비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만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형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국의 질투, 어린 시선과 근거 없는 비난은 오히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이 될 뿐입니다. 글로벌 호크의 아픔을 통해 배운 기술 종속의 무서움을 잊지 않고 소재 하나 나사 하나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챙기는 꼼꼼함이 모여 결국 세계가 경탄하는 K방산의 신화를 완성할 것입니다. 국방 기술은 결코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아서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더 높은 추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 세계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당당한 주역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평화롭고 강한 하늘을 물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속은 차갑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뜨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10년 뒤 국산 엔진이 장착된 무인 편대기가 보라매와 함께 구름 위를 비상하는 그 가슴 벅찬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낼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뚝심과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는 한 우리의 비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또 다른 국산 핵심 기술, 잠수 함용 리튬 전지 체계의 놀라운 발전을 다룰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산 엔진의 박동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기술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대한민국의 국방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부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베끼다니
중국과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이는 한국의 우월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